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할 때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어로 작품을 쓰지만 미국적인 소설을 쓰는 작가예요. 제가 하루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미국적인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루는 7번째 남자의 이야기 전개 방식은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가 소설의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과 비슷해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 경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유령 이야기를 써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한편으로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과 비슷한 상황에서 7번째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겪은 상황은 노벨상 수상자 에이빈트 욘손의 보트 속의 남자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미드를 보면 하루키를 인용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7번째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에 6사람 모두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가장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7번째 남자는 어렸을 때 자신이 겪었던 일로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그것이 파도였다고 말합니다. 해안에 거주하였던 7번째 남자는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K를 엄청나게 큰 파도에 잃어버리고 말아요. 태풍이 만든 파도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순식간에 K를 덮쳤고 주인공은 방파제로 몸을 숨겨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되죠. 주인공은 K를 구했어야 하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40년 동안 같은 꿈을 꾸게 합니다. 꿈속에서 K는 그의 발목을 잡아 익사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K가 남긴 그림을 보게 되면서 7번째 남자는 K의 그림에 매료됩니다. 처음에 그는 그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그림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 안에서는 7번째 남자가 평생 지고 살았던 죄책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4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남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을 평생 괴롭힌 공포가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것임을 깨닫죠. 공포의 근원은 죄책감이었고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공포를 향해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인가에 줘버리게 됩니다. 내 경우에는 그것은 파도였습니다.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공포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와 대면하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가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포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를 품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대면해야 하죠. 대면하는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루는 사람의 시간을 갉아먹힙니다.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조던 피터슨 박사는 질서 너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것에 매여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할 때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자발적으로 돌아서서 그것에 맞서는 것이다. 모든 공포가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포의 근원은 공포를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면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